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 요인은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특히 소비 지표가 양호하다라는 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중기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주식시장이 설령 조정을 보여도 일시적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근데 당장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세 번 정도 금리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세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또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에 열심히 계속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대부분 투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외국인들이 오늘 양시장 다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유통, 통신, IT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이제 매수하고, 건설, 전기전자, 기계, 제약,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어떤 업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 쪽으로 매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철강주 중에 일부, 화장품,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이렇게 업종 내에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제약, 이거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언급이 있었던 업종이죠. 그다음에 금융업종,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반지가 한번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이 빠진다라면 그동안에 주도해왔던 종목군들의 어떤 중심으로 매도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뭐 그 해당되는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이제 밀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락한 국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반도체로 묶어지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는 저 시장에서 좀 부담을 갖고 있었고, 그 외 국가들은 뭐 금리 내릴 거니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음봉이 섞여 있긴 하지만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연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게 되는, 뭐 이게 사실은 10일 이상 연속으로 올라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집중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만했고, 근데 또 시장이 이렇게 힘이 약하진 않은 게 3,400포인트 근처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들어올리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3,400 뭐 5포인트 이상에서 한번 밀어 올렸다가 오후에 이제 매도가 쭉 하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거 계속 주가까지 밀리나 보다 했었는데 또 막판에 올렸죠. 일단 3,40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하고 반전시키려는 매수 세력도 있다. 이걸 한번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밀리는 장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측면은 있죠. 근데 뭐 오늘은 근데 뭐 저가 매수가 가동됐다 이런 의미보다 그냥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온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가 아침에 개장 전에 ADR이 114에서 출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의 ADR은 120이면 과매수다. ADR은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의 합 나누기 20일 동안의 하락 종목의 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치가 120이 나오면 상승 종목이 평균적으로 계속 많았었구나 20일 동안, 이렇게 되면 이제 120 넘어가는 순간 이제 과매수로 보고 8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로 보고 하는데, 지금 거의 과매수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주말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말부터 이번 주 가면 상승 종목 수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하락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상승 종목 많은 날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과매수에 근접했다라는 거지 과매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하락 종목이 많다 이게 아니라 사이사이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연속적으로 막 3, 4일씩 상승 종목이 많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차별화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쉬울 겁니다. 코스닥은 이제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어떤 지지선 840대 초반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좀 버텨봐야지, 이런 이제 대기 매수가 가동은 되죠. 그러니까 양시장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대기 매수는 있어요. 최근에 워낙 올라갔던 힘이 강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양시장이 대기 매수는 있다. 그래서 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민도 있긴 하지만 여차하면 다시 플러스 만들 수 있는 그런 힘도 공동적으로 좀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일단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종별 악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차보다 관세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제가 뭐 어제도 잠깐 설명드린 건데, 삼성전자에 있어서 8만 원이다라는 주가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하나는 8만 원에 물렸던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리 자체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찍었을 때, 지수가 이전에 사상 최고치 찍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또 8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주가였어요. 그래서 이 근처 오면서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SK하이닉스가 PBR 밴드상 상단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PBR 밴드에서 보면 2.3배 넘어가는 거는 좀 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아마도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 그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핑계 삼아서 좀 매도가 나왔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반드시 이게 고점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온 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부과하면 저게 제살 깎기인데, 자기 발등 찍는 건데 저게 되나 싶긴 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AI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반도체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기업들은 어떡하라고, 그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거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드는데, 뭐 어쨌든 이제 보여지는 재료상으로는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 이게 또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는 어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주요한 종목은 증권주가 오늘 빠졌는데, 이게 이제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업종이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대장주는 3일 하락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 이틀 정도 하락 나오면 3일차에서 반등을 하거나, 또는 뭐 3일차 올라간다면 그 다음 정도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상으로는 이게 그동안에 시장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금반지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힘이 있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반전이 곧바로 좀 나와야 된다. 다시 빠지더라도. 네, 그 흐름이 좀 필요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관세,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업종 전체가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오늘 주가가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61선 부근에서 이제 버티기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버티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티다가 빠른 시일 안에 곧바로 튀어나가지 않으면 이게 버틴 자리가 오히려 저항으로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대형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지수 21포인트를 뺐습니다. 21포인트에 영향을 줬고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건 오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도 빠졌지만 원전주도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도 빠지고, 조선은 좀 플러스가 나는 종목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조방원과 이제 금반지에서 또 쪼개져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시소를 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외국계 선물 매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 대량으로 나온 거에 비하면 대형주 내에서 상승한 종목이 몇 개, 그나마 뭐 상승률은 미미하지만 있는 것도 좀 특이했던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뭐 에코프로가 이제 1.2% 올라간 게 있긴 하지만 뭐 업종 전체를 들어올리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제약바이오가 아닌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봇,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다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코스닥이 더더군다나 이제 뉴스,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 뉴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플러스 내기는 구조적으로는 좀 어려웠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선물도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선물 매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매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매수 청산이 있는데, 신규 매도는 시장이 하락할 거야, 이런 쪽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수 청산은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미결제 약정 증감으로 가늠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감소한 걸로 봤을 때는 하락 베팅보다는 이제 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베팅이 조금 더 이제 많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다음에 매매는
오늘 그냥 삼성전자 사느라고 하이닉스 팔았다. 예, PBR 밴드 상단에 넘어가 있는 어떤 하이닉스를 좀 줄이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삼성전자를 갈아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이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딱히 특정 업종을 담았다 이런 느낌은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640억 원 정도 이제 매도한 게 있었는데 순매수 1위 종목이 210억 원 한국항공우주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 뭐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살고 이렇게 구조였기 때문에 그냥 종목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은 이제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 레인보우 로봇,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에 좀 매도가 눈에 띄었고, 매수 쪽에서는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는데 대신 반도체는 많았어요. 예,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뭐 원희가 EPS, 테스, 동진세미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어떤 반도체 쪽에 어떤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이 눈에 띄긴 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제약바이오 팔고 그 외에 이제 일부 반도체주라든가 다음 그 외에 업종별로 뽑아서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뭐 FOMC 회의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그러니까 6월 점도표는 연내 2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기대는 3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시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할 거냐, 관세 인플레 이렇게 할 거냐, 고용이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금리를 더 내리겠구나, 아니면은 이거 내리고 한동안 쉬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내리는 쪽을 열어주는 게 시장에서는 반가워할 재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상승 후에 이제 첫 번째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외국인들은 매도했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제 연속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거냐.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거보다 높은 지수대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오늘 매도는 그냥 FOMC 앞두고 일부 좀 물량을 줄이고 쉬어가려는 일부 투자자들의 어떤 부분적인 매도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재료 노출, 뉴스의 팔아라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이후에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금융 반도체 지주사가 이번 이제 상승의 메인 주도주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3일 연속 조정은 좀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흐름에서 좀 뒤집힘이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월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되게 독특한 게 FOMC 회의가 있는 당일, 그리고 시간대별로 지수를 보여준 건데, 이 지수의 그래프 색깔이 뭐냐면 연준 의장들별로, 뭐 크리스폰, 버냉키, 옐런, 파월 이런 사람들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회색 구간이 그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그 시작된 시간대보다 현저하게 빠져 있는 사람은 파월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파월이 이야기할 때는 좀 시장이 빠진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개장 전에 장중에 미리 올려놓은 게 있어서 종가 기준으로 엄청나게 빠졌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파월의 회견을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악재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약간 파월 회견 때도 증시가 올라가는 사례도 있고 해서 뭐 최근에 약간 좀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파월은 저런 징크스가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징크스를 깨고 인둘기, 인간 비둘기의 어떤 면모를 과시할 거냐, 요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파월이 제가 보기에 말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을 그러니까 말을 이용을 해서 흔드는 파생 세력들이 있다라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력들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건지, 이제 더 이상 파월 갖고는 이용해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떠난 건지 여부도 확인해 볼 겸 오늘 이 징크스가 재현이 되는지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럼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